첫 특강 엑셀 데이터 분석 오늘 3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3회차 수업에서는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엑셀의 기능을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모두 이 링크 연결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 왼쪽 상단에 이 파일의 이름이 엑셀 데이터 분석 3회차 3회차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엑셀 시트와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파일을 반드시 수강생 여러분들의 PC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 진행해 주셔야 하니까 저와 같이 지금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게요. 네, 아까 보셨던 왼쪽 상단에 우리 파일명 보이시죠? 네, 파일명 밑에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파일. 네,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네, 다운로드로 가셔서 바로 첫 번째 메뉴인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겠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엑셀 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완료 메시지 나올 거고요. 이대로 파일 열기에 보시겠습니다. 파일 열기.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3회차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가 다운로드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편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노란 띠에 편집하겠다. 편집 사용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이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신 거죠. 네, 저희 오늘 수업에서는요, 목표값 찾기를 주로 배우시게 될 건데, 목표값 찾기와 시나리오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합에 관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이 파일 여시면요, 네, 여러 탭들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워크시트죠. 필터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필터. 네, 지금 보시는 데이터, 저희 수업 1회차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하신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품별, 3분기 제품 판매 현황인데, 이제 마트에 식재료를 납품할 때,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떤 납품처에, 어떤 단가로, 어떤 수량으로 납품을 했느냐,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인데요. 이게 3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3달 동안의 거래 내역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회차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셨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상단에 데이터 가셔서 요 정렬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납품처별로 또는 제품명별로 정렬,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보기 좋게 정렬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실 이 필터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 정수기 필터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필터라는 것들이 이제 뭔가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 필터라는 기능은요. 불순물을 걸러주고 즉 내가 원하는 값이나 조건이나 어떤 형식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선별해 주는 것이 바로 필터입니다. 특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납품처 한번 보실게요. 이 납품처 같은 경우도 마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와 거래한 거래처들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대방마트에 납품된 제품들만 따로 모아서 보고 싶다. 즉 대방마트만 빼고 다른 마트들은 모두 필터링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필터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데이터만을 뽑아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필터고요. 그러면은 우리 필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터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할 건데요. 이 납품처에서 하나로마트 있죠? 하나로마트와의 거래 내역만 나타나도록 우리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필터를 적용을 하시려면요. 상단에 그대로 데이터 탭으로 가보세요. 데이터 탭.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우리 정렬이란 메뉴를 사용하셨었는데 필터라는 메뉴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렬 옆에 필터라는 기능 보이시죠? 이 깔때기처럼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선별해 준다는 거죠. 네, 이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요. 네, 바로 이 데이터 상단에 이 제목행 부분에 드롭다운 단추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요 마우스로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영역 안에 아무 곳이나 그냥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고 있어 보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제목행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 제목행에 필터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필터 버튼이라고 해요. 이 필터 버튼을 생성해 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적용했던 기준이 납품처 중에서도 마트와의 거래 내용만 보고 싶다. 이럴 때 바로 이 필터 버튼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납품처 옆에 있는 필터 버튼 클릭해 봅니다. 네,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필터 버튼이 생성되어 있긴 하지만 필터가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납품처 항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옆에 이제 스크롤 막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모든 마트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고 체크한 마트만 이제 필터로 적용이 돼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체크를 모두 해제하셔야 됩니다. 체크 해제하시려면은 상단에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선택에 체크를 클릭해서 해제해 주세요. 납품처에서 모두 선택된 것을 해제해 주시고요. 네, 해제해 주시고 이 목록 중에서 우리는 마트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체크가 해제됐고 하나로 마트에만 체크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네,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납품처 중에서도 마트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물론 부분합을 구했을 때 이 하나로 마트만 부분합에 구해지도록 부분합을 구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시게 돼도요.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마트의 거래 내용만 보게 한 다음에요. 오른쪽 보시면은 제가 하나로 마트에서 거래된 금액들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금액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쭉 드래그 해주시면 엑셀 하단에 우리가 드래그한 데이터들의 정보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로마트를 필터로 선별을 했고 하나로마트와 거래 내역들을 드래그 해보니 이 거래 내역에 여기서 평균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13개의 거래건이 있고 합계가 764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부분합 기능을 사용했어도 하나로마트와의 거래 내역에 합을 볼 수 있었겠지만 필터를 사용해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합계 금액을 구하는 게 더 나에게 적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간략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필터를 적용하셔서 이 거래 금액의 합을 보시는 것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와의 거래 내역을 보기 위해서 이 납품처라는 항목에서 마트만을 필터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필터 버튼을 보시면요.
우리가 필터를 적용한 부분 있죠. 요 납품처의 필터 버튼을 보시면은 다른 필터 버튼과는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 표시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필터 버튼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이 역삼각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이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항목 중에 깔때기가 있는 걸 보시면은 이 항목에는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서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는요, 우리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납품처 중에서도 기준인 마트만을 보겠다. 이렇게 한 가지 필터를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로마트와의 거래 내역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8월달 날짜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일자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일자에도 그대로 필터 기준을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필터 기준 적용하는 법 동일해요. 일자 항목 옆에 있는 필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모든 날짜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024년 3분기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이 스크롤 막대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전체 데이터가 2024년 7월과 8월과 9월 이 3개의 달의 데이터가 모두 합쳐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트와의 거래 내역 중에서도 8월달 거래 내역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8월에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일단은 8월에 체크하시는 방법은요. 2024년 현재 체크되어 있는 이 체크박스의 전체 해제를 하는 겁니다. 2024년 이 체크박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024년 체크박스를 전체 해제해 주시면요. 모두 해제가 되죠. 지금 보이시죠? 모두 해제된 거. 이 중에서 이제 8월만 선택하는 거죠. 8월. 네, 8월만 선택할 수 있고요. 이 8월도 지금 보시면 데이터들이 접혀져 있어요. 8월 왼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8월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 8월에 이제 거래되어 있는 날짜가 모두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28일과 29일밖에는 8월엔 거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8월 28일 것만 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8월에 있는 체크 버튼을 먼저 해제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날짜 예를 들면은 28일만 보고 싶다. 여기에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8월 28일과 29일이 모두 포함된 8월 거래 내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요. 네, 8월 데이터만 선택을 하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8월 날짜만 보여지게 되죠. 즉 하나로마트에서 8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내역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터 버튼 보시면은 다른 필터 버튼과는 다르게 우리가 필터를 적용한 일자, 즉 8월달이란 일자라는 필터를 적용을 했고요. 납품처는 하나로마트만을 선별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하나로마트와의 8월 거래 내역을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로마트와의 거래 내역이 8월에 2개밖에 없지만 이제 다른 더 많은 데이터를 필터링 했을 때는 이제 3개, 4개 이상의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로마트와의 8월 거래 내역을 모두 봤으면은 이제 다른 마트와의 거래 내역도 좀 선택적으로 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 필터가 이 두 곳에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 필터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용된 필터를 해제하시고 새로운 필터 기준을 적용하셔야겠죠.
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필터를 해제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여기 지금 두 가지의 필터 기준이 선택되어 있는데, 먼저 일자 있죠? 일자 필터 기준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깔때기 표시되어 있는 요 필터 버튼 클릭하시고요. 네, 모두 선택 클릭해 주세요. 모두 선택. 지금 선택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모두 체크하겠다. 그래서 모두 선택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요. 모두 선택 체크해 주시고 확인. 네, 확인해 주시면은 이 일자라는 항목의 필터 버튼 보세요. 이제 원래 있던 대로 역삼각형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제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전체 데이터가 이 아래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일자라는 항목에는 필터가 해제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납품처, 이 납품처 항목도 필터 해제하시려면은 지금 깔때기 표시되어 있는 필터 버튼 클릭하시고요. 네,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에 모두 체크할 수 있도록 모두 선택 체크하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모두 선택 체크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납품처도 이제 전체 납품처 데이터가 모두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필터 버튼도 필터가 해제돼서 전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엔마켓, 요 엔마켓과의 9월 거래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필터가 이제 해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필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납품처 옆에 있는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일단은 모두 선택, 요 모두 선택의 체크를 다시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체크가 해제됐죠.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필터 기준에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엠마켓, 요 엠마켓과의 거래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럼 이것만 체크하셔서 그대로 확인 클릭하시면 네, 엠마켓과의 거래 내용만 나오도록 납품처가 엠마켓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죠. 그리고 일자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일자도 지금 필터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 왼쪽에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2024년 7월, 8월, 9월 중에서 우리 9월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실 때는 일단 2024년 옆에 체크되어 있던 걸 다시 클릭하셔서 체크 모두 해제하시고요. 네, 그리고 9월에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데이터만 보이도록 9월에만 체크하시고 확인. 네, 확인하시면은 엠마켓에서 9월 한 달간 거래된 내역을 모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엠마켓에 9월에 납품한 금액을 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금액, 지금 필터링이 알아서 되어 있죠. 납품처와 일자에 따라서 이 금액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하단에 지금 거래 건수가 몇 개인지 지금 7개라고 나오죠. 이 하단에 보시면 거래 건수가 7개, 그 거래 금액을 모두 합친 게 473만 원. 473만 원 맞나요? 407만 3천 원이네요. 407만 3천 원 정도 된다라는 이 거래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자유자재로 적용하시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이 필터가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를 적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납품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이 문자열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 일자도 이제 숫자에 관해서 이제 필터가 적용이 된 건데 이 숫자 같은 경우도요. 배소 단위를 적용을 해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실게요. 일단 지금 일자와 납품처에 필터가 적용된 부분 모두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일자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다시 모두 선택 체크해 주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납품처도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네, 이제 모든 필터가 해제된 거 확인하셨죠? 네, 지금 제목행에 보시면은 깔때기 모양 있는 필터 버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3분기 제품 판매 목록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제 금액이 전체 이제 한 거래 건당 거래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우리가 100만 원 넘는 거래 건은 언제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하고 싶다. 네, 이 경우를 저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일단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는 금액이에요. 금액. 보이시죠? 그럼 금액 옆에 이 필터 버튼 클릭합니다. 금액의 필터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하단에 각각 이제 숫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이 모두 체크박스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숫자를 보이고 말지를 적용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특정 숫자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모두 선택에 체크를 해제해서 내가 보이고 싶은 숫자만 체크를 하면은 그 숫자들만 선택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 많은 거래 금액 중에서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금액만, 즉 100만 원 이상인 숫자만 필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요. 요 위에 검색 상자 바로 위에 보세요. 숫자 필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숫자 필터. 네, 필터긴 필터인데 숫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필터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금액 옆에 있는 필터 버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로 가보시면은 여기 기준이 있어요. 여기 이 밑에 목록화되어 있는 다양한 이 숫자 중에서 어떤 특정 숫자보다 뭐 크거나 같거나 뭐 작거나 같거나 이런 숫자에 관해서 배소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100만 원 이상인 숫자만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상은 여기에 어떤 기준과 동일할까요? 이상. 그쵸, 여기 크거나 같음이죠.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숫자 필터인데 우리는 특정 숫자 이상, 즉 특정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기준을 적용을 할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금액 필터 버튼에서 숫자 필터로 가셔서 네 번째 크거나 같음. 클릭하시면 네, 이제 우리 찾을 조건은 여기 보이시죠? 크거나 같다, 이상. 네, 이 기호를 보셨다면은 그러면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냐?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 봅니다. 네, 0이 6개입니다. 100만 원.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습관적으로 이 숫자를 입력하실 때 특히 금액과 관련된 숫자를 입력하실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컴마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 단위처럼 컴마 찍으시는 분들인데 여기다 컴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의 배수만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네, 요거 하나의 기준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좀 더 재밌게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해 볼까요? 100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고 110만 원 이하인 금액.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 수업이니까 기준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여기 지금 상단에 10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라고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라는 거는 여기 지금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10만 원보다는 작다라는 기준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먼저 수식 먼저 선택해 줄게요.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셔서 작다.
작다라는 이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에는 11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보죠. 100만 원 이상인데 110만 원보다는 작다. 그러면 100만 원부터 101만 원, 102만 원, 109만 원까지 쭉 이제 금액들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걸어줬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필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인 것만 찾고 싶다. 그럼 이 밑에 거는 그냥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입력 안 하시면 괜찮아요. 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한번 입력해 보고요.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볼게요.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돼서 딱 두 가지의 숫자가 나왔네요. 둘 다 모두 100만 원 이상의 거래건인데 110만 원보다는 작은 거래건이죠. 그래서 우리 금액에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숫자의 대소도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엑셀에서 알아서 숫자의 대소를 구분을 해서 필터링해서 숫자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 기능을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에 벌써 좀 쉬는 시간이 다가왔죠. 네, 우리 여기까지 지금 화면 이대로 두시고 이제 저희 이 기능을 배워보시고 계신데요. 이 필터를 한 번에 여러 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죠.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전에는 일단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숫자들을 필터해주는 이 결과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의 이 금액권만을 이제 착출을 해보았는데 이 금액 필터, 다시 이 금액 필터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우리 숫자 필터를 지금 적용해 있는데 이 숫자 필터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판매 현황이어서 이제 금액들을 위주로 보았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점수,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면은 이 시험 점수 중에서도 상위 10%만을 뽑겠다 또는 평균을 초과하거나 평균 미만인 학생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 상위 10% 한번 보시면요. 이 상위 10%라고 해서 10%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료와는 좀 적합한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예를 들면 시험 점수 같은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 상위 3%, 5%만 뽑아낼 때도 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 10%란 이 기준을 사용하시면요. 이 숫자 필터에서 상위 10, 요걸 그냥 클릭해 보시면요. 숫자 필터에서 상위 10, 요 클릭하셔 보시면, 상위로 여기 10%라는 거는요. 우리가 숫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상위 3%의 점수만 구하겠다. 그럼 요 아래 방향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상위 10%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뭐 상위 5%, 3%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 확인하면 적용이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다양한 기준들, 점수 같은 그런 다량의 데이터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취소를 하고요. 우리 지금 이 위에 제목행 보시면은 금액에만 숫자 필터를 적용을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맞는 것들이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혹여나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한번 필터링을 했을 때도 당연히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필터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점점 더 그 필터에 맞는 숫자만 계속 선택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즉 필터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 필터 탭 옆에 2019 로또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네, 2019년 기준으로 로또 출현 번호가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회차, 네, 회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또 840회차, 841회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추첨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거 왜 이런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C열 있죠. 이 C열의 넓이가 충분히 넓지 않아서 이 추첨일이라는 게 연도, 월, 일이 모두 표시되어서 약간 긴 데이터입니다. 그 긴 데이터를 이 C열이 다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C열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C열을 넓혀주려면은 단순히 그냥 C열과 D열 사이에 요 선 있죠? 예, 요 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C열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C열과 D열 사이에 선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C열이 이 데이터 길이에 맞게 잘 넓혀지죠. 그래서 가려져 있던 추첨일 숫자가 모두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나오고 이제 로또는 6숫자가 다 맞아야지 이제 당첨이 되거나 또는 그 중에 한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정도 맞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숫자가 맞아도 당첨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6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차별로 어떤 번호들이 나왔는지를 쭉 보고 싶은데, 여기 한번 마우스로 스크롤을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숫자가 굉장히 6회차인데 만약에 내가 이 숫자를 봤어요. 16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이거 숫자가 막 섞여 있으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회차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회차구나. 이렇게 세번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뭐 숫자가 6개밖에 없지만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숫자가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다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숫자구나. 이런 식으로 세봐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데이터를 밑으로 쭉 스크롤 다운 하면은 요 제목행 있죠. 사행. 사행에 있는 요 제목행이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목행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스크롤 다운해서 이 데이터를 내려도 이 제목행과 그냥 매치해서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행이 있어야지 데이터를 판별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보는 화면은 이 정도 이제 데이터가 보였을 때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거 몇 번째 숫자였지? 그러면 위에 있는 제목행이랑 그냥 매칭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왼쪽부터 세지 않아도. 근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숫자가 많아지면은 어디가 3회차였지? 이렇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 네. 틀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실제 데이터에는 절대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여기다 틀을 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제목행 있죠. 요 사행이 있는 요 제목행이 움직이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이 밑에 있는 스크롤을 우리가 쭉 내린다고 해도, 데이터를 쭉 내린다고 해도 제목행이 고정되어서 데이터들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수행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우리가 고정할 곳에 바로 아래에다가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정할 곳은 어디죠? 네, 여기 사행이죠. 그리고 사행 바로 아래편에다가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밑에 있는 셀도 여러 개인데 어느 셀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행 고정을 하고 싶으면요, 특정 행을 고정하고 싶으면 그 행의 바로 아래에 있는
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J10까지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시게 되면은 요 열도 데이터가 꽉 이렇게 차 있어서 Q열을 넘어서 RST 이렇게 쭉 오른쪽까지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이 데이터들을 여기 보시면 스크롤 막대 있죠? 바로 스크롤 막대를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언젠간 이 B열도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D열도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열의 경우에는요. 내가 고정시키고 싶은 열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셀을 선택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하고 싶으실 때는 바로 아랫부분 그리고 특정 열을 고정시키고 싶다면은 열의 바로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여기서 D5 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D5.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D5 셀을 선택하면은 어떤 부분이 고정이 될까요? 네, D5 셀을 선택한다면 D5 셀의 바로 위에 있는 요 사행 있죠? 제목행. 이 부분이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D5 셀의 바로 왼쪽 추첨 1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할 부분은 D5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와 바로 왼쪽을 기준으로 행과 열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고정이 된지 우리 틀 고정 기능을 사용을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D5 셀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네, 틀 고정이라는 기능은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보기 이 데이터 자체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기 편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기 클릭하시면 보기에서 틀 고정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틀 고정. 죄송합니다. 모두 정리를 하죠. 틀 고정이죠. 틀 고정. 네, 틀을 고정해 준다는 겁니다. 틀 고정을 클릭하시면 네, 색지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인 것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 그래서 지금 여기 셀 하나 선택돼 있죠. 요 지금 아이콘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요 선택된 요 색깔 있는 셀 있죠. 요 셀만 선택을 하면은 요 셀의 위쪽과 왼쪽에 이 데이터들을 고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틀 고정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틀 고정 클릭. 네, 그러면은 무슨 변화가 생긴 것 같긴 한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D열과 C열 사이에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D열과 C열 사이에 이렇게 옅은 선이 생겼고요. 여기가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 D5 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4행과 5행 사이에도 이렇게 선이 생긴 거 보이시죠? 틀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 가로 있죠? 이 가로에 있는 스크롤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금 이동을 하니까 D열은 가려지면서 E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가려지냐면은 여기 C열 있죠? C열이 고정이 돼 있어요. 얘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화면에서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롤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회차들이 이 뒤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첨일별로 이 각 숫자들을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 오른쪽까지 꽉 차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틀 고정을 활용하면은 좋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스크롤 막대 이 세로 방향의 스크롤 막대를 쭉 내려보세요. 아무리 내려도 지금
사행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숫자를 세보지 않아도 바로 위로 올라가면 요거 지금 네 번째 번호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의 데이터를 분석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들 보실 때가 있어요. 고객 데이터라든지 또는 주로 이제 고객 데이터죠. 아니면 제품의 데이터들, 다량의 데이터를 보실 때 보면은 이 틀 고정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셀들은 그대로 화면에 머무르게 만들면서 이제 앞 데이터만 가려지고 뒤로 갈수록 이 데이터와 요 참조 셀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 고정은요,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실제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틀 고정을 해 놓으시고, 만약에 틀 고정을 했다가, 이제 해제하고 싶다. 이제 이 데이터 모두 확인을 해서 원본 그대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틀 고정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 고정 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지금 그대로 보기 탭에 와 있으신데, 이 틀 고정 메뉴 보이시죠? 틀 고정 메뉴 그대로 선택하시면 이미 틀 고정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틀 고정 취소. 틀 고정을 취소해 주시면은 틀 고정이 취소되고 원본 데이터대로 돌아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다량의 데이터 보실 때 활용을 해 보시라고 알려드렸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2019 로또 옆에 이제 2번 2019 로또 2 네, 여기 탭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앞에 2019 로또 탭에서 보셨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예요. 근데 단, 이제 형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 있던 2019 로또 탭에서는 요 상단에, 제목이 있어서 이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요 표가 4행부터 시작이 됐었죠. 근데 지금 2019 로또 2 이 탭에서 보시는 데이터는요, 어떤 여백 셀이 없어요. 아예 A1 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나는 요 첫 번째 행, 지금 이 워크시트에서 첫 번째 행만 고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그대로 보기 탭, 상단의 보기 탭 가셔서 틀 고정 클릭하시면요. 이번에는 특정 셀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첫 행 고정, 그냥 이 워크시트에서 첫 번째 행만 고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옵션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행 고정 클릭하시면은 예, 여기 지금 첫 행에 첫 행 밑에 이렇게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고정이 돼서 이 위로는 움직이지 않고 이 밑에 데이터만 쭉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스크롤 다운해서 데이터 내려볼까요? 쭉 내려보시면 보이시죠? 첫 행이 고정이 돼서 우리가 이 실제 데이터들과 요 위에 6개의 이제 첫 번째부터 6번째 숫자들을 쭉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를 보실 때 이 틀 고정 개념 꼭 활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막간 이용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틀 고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보실 목표값과 시나리오 찾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틀 고정 배우셨으니까 이 로또 탭 옆에 있는 종합검진 탭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모두 이동하셨나요? 네, 이 탭에 있는 데이터를, 이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이 회사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왼쪽에 이제 각 사원들의 이름이 있고요. 직위, 그리고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요 2열부터는 네, 이들의 건강검진,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몸무게, 체질량 지수부터 혈압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새 몸무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대체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앉아 계시고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제 마구 야식도 많이 드시고 또 단 음식도 많이 드셔서 특히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비만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몸무게 판정 보세요. 몸무게 판정을 보시면은 물론 정상인 사람도 있지만 과체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과체중인 분들 보니까 여기 박미선 사원과 노찬 사원, 이 두 명이 지금 과체중이에요. 과체중이면은 아무래도 좀 적정 체중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 정말 살을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 박미선 사원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뭐 이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살을 빼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여기 부서 몇 명이죠? 부서가 총 8명입니다. 8명 부서인데 내가 여기에서 두 번째는 좀 그런가요? 한 5번째? 내가 5번째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록 살을 빼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그냥 육안으로 볼 때 8명밖에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적은 수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요 부장은요 46kg, 그리고 두 번째가 뭐 50kg대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박미선 사원이 내가 진짜 열심히 체중을 줄여서 이 8명 중에서 4번째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4번째,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4번째로 가벼운, 쉽게 하죠. 가벼운 몸무게까지 만들어 보겠다. 다이어트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목표값 찾기라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요. 목표값 찾기. 엑셀에서는요, 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찾는 목표값이 있다면은 그 목표값을 쉽게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4번째로 가벼운 몸무게가 되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몸무게를 다 보면서 누가 첫 번째로 가볍고 누가 두 번째로 가볍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지금 있는 8명의 몸무게 중에서 4번째로 가볍게 되려면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몸무게를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이 목표값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일단 이 종합검진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원본으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요. 우리가 목표값을 찾은 뒤에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이 종합검진 시트 있죠? 이 종합검진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종합검진 목표값 있죠? 이 시트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복사하시냐면요. B4부터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 여기서 H12까지, 네. B4부터 H12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드래그 해주세요. B4부터 H12. 네,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키보드로 그냥 컨트롤 C 눌러주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드래그한 영역
테두리에 점선이 움직이게 되죠. 이 부분이 지금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하단에 있는 종합검진 목표값, 종합검진 목표값 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서요. 우리 그대로 B4, 이 B4 셀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셔서 네, 여기에서 이제 목표값이라는 이 워크시트에서 목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데이터는 동일해요. 네, 여기 지금 D열에 주민등록번호가 좀 잘려져서 보이는데 요 지금 D열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D열과 E열 사이에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가 양방향 화살표를 보일 때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숨겨졌던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값을 구해보면은 이제 지금 박미선 사원이 지금 원래 70kg였잖아요. 근데 이 구해지는 값이 목표값이 어디까지 빼야 되는지 그 목표 몸무게가 아마 이제 26셀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kg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70kg라는 데이터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우리 종합검진 워크시트에 그대로 원본을 두고 요거 종합검진 목표값 있죠. 이 데이터 탭에서 목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과 목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종합검진 탭 다시 가셔서요. 종합검진 워크시트 가셔서 지금 계속 복사 중인데 우리 키보드에서 ESC 키 눌러주시면 이제 복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합검진 목표값 워크시트로 와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복사해볼까요? 네 번째로 가벼운 몸무게. 지금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가 현재 70kg죠. 그러면은 지금 도대체 몇 번째로 가벼운 건지 한번 이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B13부터 우리 23까지 이 4개의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4개의 셀 선택하셔서 상단에서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4개의 셀을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미선 사원,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박미선 사원이 지금 몇 번째로 몸무게가 가벼운지 한번 순위를 구해볼게요. 순위 구하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순위? 예,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 함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밑에 우리 병합한 셀에 마우스 커서 입력하시고 랭크 함수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요. 랭크 입력합니다. 랭크. 네, 랭크 함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랭크 함수 입력하시면은 이 하단에서 랭크 보이실 거예요. 랭크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랭크 함수의 사용법이 이 하단에 엑셀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먼저 순위를 구할 해당 숫자를 입력을 하고 이 레퍼런스라는 거는 참조죠. 참조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 범위에서 숫자의 순위를 구할 거냐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박미선 사원이 누구와 비교해서 순위를 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라는 거는 전체 이 회사 직원들의 몸무게를 범위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오더는 내림차 순위냐 오름차 순위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랭크 함수 입력하셨으면 괄호 안에서 시작은 일단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 E6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E6 셀. 네, E6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컴마 입력해줍니다. 컴마.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 26를 입력하면은 26 입력하고 컴마 입력하면은 요 가이드라인이 엑셀이 가이드라인을 주죠. 레퍼런스를 입력할 차례다 라고 레퍼런스에 굵은 글씨 표시를 해줍니다. 자, 레퍼런스는 우리 김준호 과장부터 강호동 사원까지 이 데이터를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예, 드래그는 지금 E5부터 E12까지 E5부터 22까지 이 8명의 데이터 중에서 이 박미선이 몇 번째로 무거운지 또는 몇 번째로 가벼운지 순위를 정했다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신 게요. 이 레퍼런스 있죠. 범위를 적용하실 때는 꼭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 이 셀들을 이동해 가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참조 셀은 항상 절대 참조. 이 안에서만 비교해라. 다른 셀 보지 말고 요 드래그된 요 셀 안에서만 비교를 해라 라고 비교 대상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절대 참조해 줍니다. 절대 참조하시는 방법 아시죠? 네, E5 있죠? 처음에 시작되는 E5 셀을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F4 눌러주시면은 펜과 열에 모두 달러 표시가 되죠.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E5 셀은 딱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12, 이 셀도 우리 고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F4 이렇게 줍니다. F4.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제 컴마 입력하시고요. 컴마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무 숫자도 입력 안 하면은 그냥 내림차순으로 입력이 돼요. 이 여기서의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요. 점점 갈수록 숫자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즉 1위가 됐을 때 가장 숫자가 1위가 되는 거고 가장 가벼운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림차순이라는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가장 숫자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8명이니까 8순위까지 있겠죠? 8순위가 가장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뭔가요? 가장 가벼운 몸무게죠. 네 번째로 가장 가볍다.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사람이 1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가벼운 사람이 1위가 되면은 그럼 가장 무거운 사람이 4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점점 숫자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해야 정확한 순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랭크 함수의 지금 참조 범위 뒤에 우리 오름차순으로 입력하기 위해 숫자 1을 입력합니다. 숫자 1. 오름차순으로 입력하기 위해 숫자 1을 입력하면은 가장 1순위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고 8순위가 가장 큰 숫자로 돼서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즉 1순위는 가장 가벼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엔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엔터. 네, 그러면은 지금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는 6번째로 가볍다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6번째로 가볍다라는 건 즉 2번째로 무겁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순위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번째로 가볍다. 근데 이거를 4번째로 가볍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 가벼운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보았고요. 쉬는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 지금부터요.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 박미선 사원이 도대체 몇 킬로까지 살을 빼야지만 이 부서 안에서 네 번째로 몸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는지 목표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지실 텐데요. 이제 계속 이제 엑셀 시트를 보다 보면은 좀 눈도 아프고 이제 어깨도 조금 이제 피곤하실 거예요. 다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저 이제 집중해서 그대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이 박미선 사원이 8명의 부서원들 중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했습니다. 즉 6번째로 가볍다는 거는 끝에서 2번째로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우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4번째로 가벼운 몸무게까지 살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금 6순위로 가벼운데 이 순위가 4라는 숫자로 바뀌도록 목표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위가 4가 되기 위해서 몇 킬로까지 빼야 되는지 목표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목표값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메뉴는 대부분 데이터 탭에 모여져 있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요. 오른쪽에서 끝에 두 번째 탭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측. 예측이라는 요 탭으로 가보시면은 가상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 지금 실제로 살을 뺀 게 아니죠. 근데 살을 뺀다면 몇 킬로까지 빼야지 이 부서에서 4번째로 가벼운 몸무게가 되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가상 분석. 네,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네, 가상 분석을 클릭하시면 두 번째에 바로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그럼 이제 수식셀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수식셀. 우리가 수식을 입력한 셀이 어디인가요? 네, 바로 요 병합한 셀 있죠. B13. 네, B13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수식셀. B13을 순위 구한 셀이죠. 네, 여기에 지금 랭크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셀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절대 참조를 적용해 주어요. 그래서 이 수식, 지금 순위가 입력되어 있는 이 수식 셀에서 값을 찾을 겁니다. 네, 찾는 값은 4번째로 가벼운 몸무게, 즉 이 순위가 4라는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찾는 값은 4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4. 네, 수식셀은 우리 아까 밑에서 요 랭크 입력한 B13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 순위가 4순위로 바뀔 때까지 어떤 값을 바꿀 거냐? 바로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여기에 입력해 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값을 바꿀 셀에는요. E6 셀을 클릭해 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절대 참조를 적용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이 박미선 사원의 현 몸무게가 70kg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이 순위가 4순위가 될 때까지 얘를 이 값도 적용해보고 저 값도 적용을 해보면서 가장 최적화된 목표값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클릭해보세요. 확인 클릭하시면은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B13 요 4순위로 바뀌었죠. 4순위로 바뀔 때 박미선 사원의 몸무게가 59kg가 되어야지 현재 부서에서 4번째로 가벼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로 목표값을 찾아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셀 B13에 대한 값 찾기,
목표값 찾기 답을 찾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여기는 그냥 확인 클릭하셔서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원본값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왼쪽에 종합검진 워크시트로 이동해보세요. 네, 그럼 원래는 박미선 사원이 보시면 70kg에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70kg고 이제 원래는 이 8명 중에서 두 번째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갔었죠. 네, 70kg였는데 지금 이제 몇 킬로까지 빼야 된다고 나왔죠? 밑에 종합검진 목표값 워크시트로 가보시면은 50kg까지 빼야 된다라고 이제 목표 몸무게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지인분들과 우리 중에서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빼야 되는지 또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말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 제외하고 우리 모임에서 두 번째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면은 몇 킬로까지 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하실 때 이렇게 목표값을 적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이 목표값 이렇게 한 번 해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값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단에 목표값 찾기라는 워크시트 하나 더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해 볼게요. 목표값 찾기. 네, 모두 이동하셨나요? 네, 이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 제품을 지금 5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A, B, C, D, E 5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판매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A 제품엔 수량 10개를 팔아서 단가가 5,000원이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라는 건요.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 금액 셀을 죄송합니다. 판매 금액 셀 선택해 보시면은 앞선 수량 셀과 단가 셀을 곱한 값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총 판매 금액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제품마다 단가도 다르고 이제 수량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노란색으로 이제 색 채워진 부분 보시면 그래서 총 5개 A, B, C, D, E 제품을 총 이제 150개를 합해서 팔았고요. 총 판매 금액이 113만 7,5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이 제품을 우리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을 높이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상승 목표가 30%예요. 30% 매출을 지금 현재 매출이 113만 7,500원이죠. 이 상태에서 30%의 매출을 상승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목표 매출액이라는 건요. 113만 7,500원에서 30% 증가한 금액이 바로 147만 8,750원이에요. 그래서 D14셀 있죠? D14셀 클릭해 보시면 지금 수식이 걸려져 있습니다. 20셀에다가 보이시죠? 위에 수식 표시줄 보시면은 요 현재 판매 금액을 표시한 20셀에다가 30%라는 숫자를 증가시킨 숫자로 이렇게 계산된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30%의 매출이 올려서 요 5개 판매 금액을 모두 합쳐진 게 지금 목표 매출액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가정은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이 수량을 변화시켜야겠죠. 더 많이 팔아야지 이 목표 매출액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방침을 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단가가 가장 큰 금액이 제품 2예요. 제품 2. 그래서 단가가 가장 높은 이 제품을 좀 많이 팔아라. 집중적으로 얘를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목표 매출 상승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제품 E를 팔아야지만 우리가 목표 매출액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은요,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경영 환경에서 보다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E라는 제품만을 판매량만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판매량을 늘린다고 해도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또는 세계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원가가 상승한다던가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목표값 찾기에서는 그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하려면 더 복잡한 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 목표값 찾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계신 목표값 찾기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 다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숫자를 구해보는 거고요. 이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더 복잡한 엑셀 수식을 이제 기획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목표값 찾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일단 우리 목표값을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원본값과 이제 바뀐 목표값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단에 목표값 찾기라는 이 워크시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탭에 지금 목표값 찾기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표값 찾기 탭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동 복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동 복사 메뉴. 네, 이동 복사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선택한 시트를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사본을 만들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요. 목록에서. 네, 목표값 찾기라는 요 시트를 복사하겠다. 복사본 만들기 클릭을 합니다. 복사본을 만들 건데 다음 시트의 앞에다가 복사본을 만들겠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선택한 목표값 찾기라는 이 시트 앞에다가 복사본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네, 원래 있던 목표값 찾기라는 이 원본 데이터 앞에 동일한 워크시트가 복사되어서 지금 가로로 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복사본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목표값 찾기 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목표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라는 이 원본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 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제 목표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매출은 113만 7,500원이에요. 근데 얘를 30% 올려서 147만 8,750원으로 이 값으로 올릴 거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제품 있죠? 품목이 얘의 수량을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지금 현재 45개를 팔고 있는데 몇 개까지 더 팔아야 되느냐를 목표값으로 찾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목표값 찾기 메뉴로 갑니다. 상단에 데이터로 가서요. 우리 그대로 가상 분석 클릭합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수식셀을 선택해야겠죠. 수식셀. 네.
수식셀 혹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다면은 요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네, 이제 수식셀을 찾습니다. 요 옆에 있는 셀 선택 클릭하셔서 수식이 입력된 셀인 20, 지금 판매 금액 113만 7,500원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사실 수식이 입력된 이유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수량과 단가를 곱한 값인 판매 금액 있죠? 이걸 다 지금 더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펼치기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요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20셀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수식셀이라는 거는 수식으로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숫자가 수식이 아니라 그냥 숫자 113만 7,500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지 이 안에 있는 수식의 재료가 되는 숫자들을 모두 변화시키면서 목표값을 구하기 때문에 수식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우리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로 가서 수식셀은 지금 요 20셀, 요 20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자동적으로 지금 절대 참조가 적용이 되었죠. 네, 그리고 찾는 값은 무엇이냐? 찾는 값은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요. 즉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찾는 값은 이 옆에서 목표 매출액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147만 8,750원. 이 목표 매출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수식셀은 현재 매출액인데 여기서부터 30% 더 커진 목표 매출액 147만 8,750원 이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값을 바꿀 셀은 어디냐? 바로 이 제품의 수량, 이 제품의 수량을 더 확대하라는 방침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셀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셀 선택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C9 이 제품의 수량인 C9을 클릭해 주시고 펼쳐 주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저와 모두 똑같이 입력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요.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값을 찾았다고 이제 나왔어요. 요 메시지는 그냥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니까 지금 이 목표 매출액으로 판매 금액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원본 워크시트 한번 보세요. 목표값 찾기라는 원본 워크시트 보시면은 원래 판매 금액이 113만 원 정도 됐고 목표 매출액이 147만 8,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45개 팔리고 있었죠. 근데 이 목표값 찾기 2, 우리가 새로 삽입한 이 워크시트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제 이 테이블에 우리가 목표값으로 찾고 있던 매출이 30% 상승한 147만 8,750원이라는 이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원래 45개 팔았던 제품 2를 79.125 이거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 이제 반올림하면은 79개 정도 팔아야지 원래 45개 팔던 거를 79개 정도는 팔아야지 이 목표 매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물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 또 종이에다 우리가 손으로 적어서 방정식을 계산하겠습니까? 바로 목표값 찾기라는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쉽게 이 목표값 찾기 수식이 입력된 셀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수식이 입력된 셀의 결과값이
변화될 값이 필요하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상승된 결과값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값 값이 도달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값이 바뀌면서 목표값을 찾을 새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 목표값을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목표값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요. 자, 이번엔 목표값보다 하나 더 응용된 시나리오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목표값 찾기라는 워크시트 옆에 있는 시나리오 1. 네, 시나리오 1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목표값도 이제 뭔가 가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배우시게 될 이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직원 수가 감소한다면, 혹은 갑자기 효율이 오른다면, 이런 이제 불특정한 우리가 예측 불가한 이런 들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엑셀이 분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나리오 분석을 배우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경영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뭐 환율이나 뭐 정치적 상황이나 등등. 근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모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우리가 엑셀 정말 고급 과정에서 이제 이런 명령어를 모두 수행을 하도록 명령어를 짜야 돼요. 네, 그건 이제 고급 과정이고, 그 고급 과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워크시트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총 수입이 70만 원이고, 총 지출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총 이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C5 셀에 수식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C5 셀에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 C3에서 마이너스 C4 이렇게 등호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면은 총이익이 일단 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시나리오별로 다를 수 있겠죠. 지금 현 상황은 총 수입 70만 원에서 총 지출 20만 원을 빼면 총 이익 5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나리오 1은요, 총 수입이 지금 70만 원에서 이제 잘 돼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우고요. 이제 시나리오 2는요, 지금보다 이제 뭐 매출이 좋지 않아서 총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1, 2에 따라서 총 이익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이거 사실 지금은 제가 처음 시나리오 기능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수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아도 우리 그냥 계산하면 알 수 있죠. 총 수입이 100만 원으로 증가하면은 100만 원에서 총 지출 20만 원 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총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럼 5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은 총 이익이 30만 원으로 되겠죠.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지만 일단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이 기능을 배워보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수식을 지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나리오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자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지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요약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제가 엑셀로 따로 테이블을 만든 게 아니라요. 알아서 엑셀이 분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값이 수입 70만 원에서 총 이익 50만 원이었는데
수입이 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총이익은 80만 원이 되고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면 총이익은 3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수식이 그냥 마이너스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하나의 수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 요약이지만 이걸 연습해 봄으로써 앞으로 더 복잡한 수식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수행을 하실 건데 잘 보시면 이 변경되는 셀이 우리 수입이 변경되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나리오 1과 2의 차이가 수입이 변경된 거죠. 수입이 100만 원으로 증가하냐 또는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하냐라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변경되는 셀이 총 수입이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셀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되면요. 아마 나중에 이런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변경되는 셀이 셀 주소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깔끔한 시나리오 요약 페이지를 얻게 되려면은 우리 셀의 이름을 먼저 바꿔 주어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셀의 이름 상자 먼저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변경되는 셀은 지금 수입입니다. 수입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 있죠. 우리 경우에는 C3 셀입니다. C3 셀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C3 셀을 클릭해 볼게요. C3 셀 클릭하시면은 요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가 C3라고 뜰 겁니다. 얘를요 우리 총 수입이라고 바꿔줄게요. 클릭해서 그대로 총 수입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주는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셀에 이름 상자를 바꿔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그냥 셀의 주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변경되는 셀의 이름을 우리가 총 수입이라고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약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셀의 주소가 나오게 돼요.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요약 보고서를 얻기 위해서 미리 이 변경되는 셀 시나리오에서 지금 수입이 변경되잖아요.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 총 수입이 들어간 셀의 이름 상자를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3 셀을 입력하고 여기에 총 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세요. 그래야지 이 셀의 이름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C5 셀, 우리가 총 수입이 변화함에 따라서 총 이익의 변화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총 이익 C5 셀도 클릭하시고 이 이름 상자를요. 총 이익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 셀의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3 셀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름 상자에 총 수입이라고 뜰 거고요. C5 셀을 클릭해 보시면 총 이익이라고 이 셀의 이름 자체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수업 세션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지금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깔끔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되는 셀들의 이름 상자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3 셀과 C5 셀의 이름 상자를 바꿔주었죠. 이건 그냥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기능이에요. 이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도
물론 이제 시나리오 요약 기능은 작동을 하지만 시나리오 보고서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 명칭을 바꿔준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시나리오 1과 2에 따라서 이제 총 이익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시나리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총 이익이 어떻게 변동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C5 셀 클릭해 주시고요. 총 이익. 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변동될 건지 시나리오 분석 진행하시려면요.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요. 우리 아까 목표값 찾기 기능 이용하셨던 가상 분석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이 칸에 지금 비어 있는데 추가를 누르라고 하죠. 우리 시나리오가 지금 2개예요. 총 수입이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그 2개의 시나리오를 각각 정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금만 축소를 할까요? 이렇게 축소를 좀 할게요. 네,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추가 클릭하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 총 수입이 증가했을 때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 우리가 입력해 줄게요.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수입 증가라고 입력해 줍니다. 수입이 증가했다. 이제 시나리오 이름인데 우리 시나리오 1이라고 하지 말고 훨씬 더 보기 좋게 수입 증가라는 시나리오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변경되는 셀이 어떤 부분인지 선택해 줘야겠죠. 오른쪽에 셀 클릭, 네, 셀 클릭해 주시고요. 기존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새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변경되는 부분은요. 우리 바로 C3 셀입니다. C3 셀. 수입이 변경됐죠. 수입이 원래 7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수입 증가라는 시나리오에서 변경되는 셀은 총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즉 변경되는 조건이 총 수입이라는 거예요. 총 수입이 입력되어 있는 C3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우리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C3 셀이 이렇게 절대 참조로 입력이 되죠. 그리고 펼치기 클릭하시면 네,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변경되는 셀은 총 수입이 입력된 C3 셀입니다. 자,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단에 확인 클릭합니다. 네, 확인 클릭하면은 이 총 수입이 현재 지금 70만 원인데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값 지워주시고 원래 70만 원인데 지금 수입 증가하는 시나리오 1에서는 100만 원으로 증가했죠. 그럼 여기다 1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네, 컴마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 100만 원으로 입력을 합니다. 변경셀, 변경된 셀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셀 우리가 아까 C2, 총 수입이 변경된다고 그랬죠? 어떤 값으로 변경돼 있냐? 100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확인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수입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해봅니다. 이제 시나리오 2, 총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시나리오 추가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이 수입 감소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수입 감소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마찬가지로 C3를
클릭해 주셔야겠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있으면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지워주시고 새롭게 셀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우리 C3 셀을 클릭하면 그대로 절대참조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클릭한 이 C3 총수입 이 셀이 이제 감소로 값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변경되는 셀은 총수입 셀 C3 맞죠?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총수입이 어떻게 변경될 거냐? 이번에는 50만 원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을 5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 네, 클릭해 보시면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 증가라는 시나리오, 수입 감소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 우측에서 요약 클릭해 줍니다. 요약. 네,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요약한다고 하죠. 우리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우리 C5 셀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은 지우시고 다시 한번 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이익 C5 셀 선택하면은 절대참조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펼치시면 결과 셀은 C5 총이익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즉 총 수입이 변함에 따라 결과값은 C5 셀에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인 클릭하시면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쁜 시나리오 요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변경되는 셀이 원래 우리 C3 셀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C3 셀의 이름 상자를 총 수입으로 바꿨죠. 그래서 현재 70만 원이고 수입이 70만 원이고 총 이익은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비용이 즉 20만 원이라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총 이익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총 수입이 증가해서 100만 원이 되면 총 이익은 8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수입이 50만 원으로 감소하면은 총 이익이 30만 원이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 요약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수식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이 단순한 수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예쁜 보고서를 만들어줬죠. 시나리오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한 번 더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2라는 워크시트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시나리오 2 워크시트에 오시면은 연간 매출액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데이터를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지금 A부터 J까지 총 10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각 제품의 단가와 매출 수량이 나와 있죠. 매출 수량이라는 거는 매출이 발생한 수량이에요. 그래서 단가와 매출 수량을 곱한 것이 바로 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매출액이 일어났는데 반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반품된 예를 들면 A 제품의 반품 19개는 실제 매출에서 제외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반품 수량의 매출, 즉 반품 수량과 반품 수량의 단가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을 매출액에서 제외시켜 준 게 바로 순수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은 반품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액이고 반품을 반영한 순수 매출액이 H열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클릭하셔서 수식을 나중에 직접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매출액 대비 순수 매출의
매출액의 비율을 지금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 매출액으로 나눠준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개의 물품 중에서 최근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경제적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제품 A와 B의 반품 수량이 자꾸 늘어난 것 같다. 또는 이제 감소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1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A와 B의 반품 수량이 각각 10개가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 매출액 합계는 어떻게 변경될까? 그리고 시나리오 2는요. 제품 A와 B의 반품 수량이 10개 증가했을 때 우리 회사의 매출액 합계는 어떻게 변동될까? 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엑셀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단 우리 아까 시나리오 1 작업에서 보셨듯이 우리 변경될 셀들의 이름 상자를 바꿔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한 시나리오 요약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름 상자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변경될 셀과 그 결과값이 되는 셀들의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변경될 셀은 뭔가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는 A와 B의 반품 수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E5셀을 선택하시고, 네, 제가 미리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셀을 바꿔놨어요. 이 셀의 이름 상자를 미리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E5셀을 선택하시면 이름 상자에 A 반품이라고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6를 선택하시면은 B 반품이라고 이름 상자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미리 변경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H15셀을 선택하시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경되는 값이죠. 결과값이죠. 결과값 셀도 마찬가지로 이름 상자의 매출액 합계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나리오 요약서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름 상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나리오 분석만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요. 그대로 가상 분석 메뉴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갑니다. 네, 시나리오 관리자로 왔고요. 우리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추가해 주어야겠죠. 지금 현재 시나리오 1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A와 B의 반품 수량이 각각 10개 감소하는 것, 그리고 시나리오 2는 A와 B의 반품 수량이 각각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나리오 A를 하나 추가해 주죠. 시나리오 1 추가할게요. 추가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이름은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품 감소입니다. A와 B의 반품량이 각각 감소할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변경될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번에는 변경될 셀이 2개. 지금 변경 셀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거 다 지워주세요. 백스페이스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변경될 셀은 제품 A와 B의 반품 수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셀 선택 클릭하시고, 자, 이 탭에서 E5와 E6 이 두 개의 셀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 두 개의 셀의 반품 수량이 10개씩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두 개의 셀이 계속 이제 시나리오에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변경된 셀 E5, E6 그대로 절대 참조 있는 대로 입력해 주셨으면요. 하단에서 확인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셀을 한꺼번에 드래그해 줬기 때문에 변경된 셀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력된 거는 현재 값이에요. 근데 얘네가 10개씩 감소할 거죠. 그러면 A는 19개니까 10개 감소하면 9개가 될 거고요. B는요, 이제 10개가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31개에서 10개 빼면 21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값을 삭제하고 10개가 감소된 값을 입력해 줍니다. 9와 21을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그래서 시나리오 1, 지금 반품 수량이 10개씩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보다 10개씩 감소한 숫자를 입력해주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래서 반품 감소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반품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추가합니다. 추가 클릭하셔서 반품 증가 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할 셀은 E5와 E6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여기 지우셔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셔서 절대 참조로 입력해 줄게요. 셀 선택하셔서 E5와 E6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변경되는 셀 요 두 개다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변경된 셀들을 선택을 해줬더니 지금 현재 값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오고요. 이번에는 10개씩 증가한 값을 입력해 줄 거예요. 19개에서 10개 증가하면 이제 29개고요. 그리고 31개에서 10개 증가하면 41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 모두 지우고 새롭게 변경된 우리가 가정하는 값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29와 4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 클릭할게요. 네, 그럼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개 형성된 거예요. 반품이 10개씩 감소한 경우, 그리고 반품이 현재 값에서 10개씩 증가한 경우, 요 AB 제품에 한해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요약 클릭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시나리오에서 반품 A와 B가 변경됐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결과값, 어떤 값에 변화가 있느냐? 결과값 셀은 어디인가요? 결과 셀은 우리 두 가지를 네, 결과 셀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결과 셀은 A, B의 수익률과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경될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A, B 각각의 수익률과 매출액 합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셀을 모두 드래그 해줘야겠죠. 결과 셀 일단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있으면 다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셀 선택합니다. 셀 선택 클릭하셔서 일단 수익률 A, B의 수익률 드래그 하셔야겠죠? G5와 G6입니다. G5와 G6 셀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컴마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매출액 합계인 H15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네, 지금 수익률과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물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입력되어 있는 AB의 수익률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이렇게 드래그 해줬고, 그리고 컴마 입력하고, 매출액 합계가 있는 H15셀까지 모두 선택해줬습니다. 그리고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 클릭하시면 네, 시나리오 요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상자를 미리 바꿔놓았죠. A 반품과 B 반품으로. 그래서 현재 값이 이렇게 있는데 반품 수가 10개씩 감소하거나 10개씩 증가했을 때 A와 B의 수익률이 각각 이렇게 변화가 되고 총 매출액 A와 B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까지 모두 합한 매출액 합계는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시나리오를 요약해주게 되는 거죠. 네, 이 시나리오 요약하기에 앞서 이 계산식, 즉 수식이 모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값을 모두 적용을 해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요약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단한 수식이 적용된 이 데이터에 있어서 시나리오 요약을 해보았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요약 기능이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향후에 다양한 변수가 입력된 수식에 있어서도 시나리오 요약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